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 밖에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당장의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카페업자 A씨에게 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 여부를 알아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게 억울한 건지 진짜인지 좀 알아봐라. 그건 전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원의 처리 사항이지 제가 무슨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송치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만 정 전 의원과 관련해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정치인, 그리고 전직 단체장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보강 수사는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는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그런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얘기만 하는 거지 지금 보좌관의 얘기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정 전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확대와 그 결과물에 따라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옛 도로관리사업소 땅에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들 대부분이 이곳에 주민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현실성 없는 빌공짜 공약이 됐고 반값 아파트에 대한 충분한 수기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유지인 청주시 주중동의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입니다. 충청북도가 반값 아파트 사업 부지로 점 찍은 곳입니다. 도는 최근 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되면서 반값 아파트 사업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활용 방안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할 것 없이 과거 선거에서 문화센터 또는 주민복지시설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올해 3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약 사업인 문화체육복합센터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적이 있고 2년 전 지방선거와 22대 총선에서 후보들 대부분이 이곳에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지만 충북도에 공식적인 논의를 요구하거나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해당 부지에 주민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한 공약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공약이 안 왔어요. 저는 공약을 안 했는데. 주민들은 공약 불이행도 문제지만 2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또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아니면 공원 이런 거를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저희 입주민들은 그냥 10년 동안 다 믿고서 사실 표를 줬고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 공약을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은 스스로 공청회를 여는 한편 의원들과 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반값 아파트 반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현금성 복지 등 현안 사업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회동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승우 도당위원장이 주선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회동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내 신규 저출생 대책 사업 3개와 청주 도심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서 이견을 보여 같은 당 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주 주덕중학교가 충주 기업도시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주덕중학교 자리에는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이 들어섭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제 작은 학교인 주덕중학교를 중학교 수요가 많은 충주 기업도시로 신축 이전해 2027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육감은 기존 주덕중 자리에는 285억 원을 투입해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을 설립하고 이곳에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재고는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 농협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충북에 배출한 신궁 김우진 선수가 목요인 충북 최고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나섰는데요.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농업의 근간인 쌀.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로 쌀값은 해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시장 개입 축소 기조를 보이며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충북이 낳은 신궁 김우진이 목요인 충북 최고에서 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우진은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것은 현지에서도 거르지 않은 밥심이 컸다며 후배들도 밥을 잘 먹고 더욱 정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후배들과 함께 활 시위를 당기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모교 선수들이요. 지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영양소를 잘 맞춰서 밥을 좀 잘 먹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캠페인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급식이 삼시세끼 밥으로 나오는데 밥 열심히 먹고 훈련 열심히 해서 김우진 선배님처럼 훌륭한 선수 되고 싶습니다. 김우진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쌀 120포대를 기증하고 후배들의 점심 배석도 참석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3관왕이 되기까지 오랜 역경을 극복해낸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진 선수의 이제 좋은 기운을 얻어서 쌀 소비도 잘 되고 또 쌀값도 오르고 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충북 농협은 김우진과 함께하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갈비사자로 이름 붙여진 바람이가 1년 만에 청주동물원에서 딸과 재회했습니다. 사자 부녀가 차가운 시멘트 공간을 벗어나 하늘을 보고 흙을 밟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자 사자 한 마리가 방사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긴장한 듯 벽과 바닥 곳곳의 냄새를 맡으며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갈비사자로 알려진 바람이 딸입니다. 지난 2017년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이 사자는 지난해 7월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구조된 뒤 바람이가 생활하던 좁은 우리에 갇혀 생활해왔습니다.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유리창을 긁는가 하면 사육장 내부를 계속 맴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동물원이 문을 닫은 뒤 강릉의 한 동물원에 옮겨졌고 소유자의 기증 끝에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성격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열자마자 금방 나와줘서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때는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바람이의 딸은 아직까지 무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일단 격리에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아빠인 바람이와 또 다른 암사자 도도와 같은 우리를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전 국민 공모를 통해 바람이 딸의 이름도 지어줄 계획입니다. 바람이도 바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효과도 있었고 이번에 바람이 딸도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에 상봉하게 된 사자부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흙과 바람을 느끼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달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염소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개 사육에서 염소 사육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농가도 늘면서 덩달아 염소 경매 시장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개 사육 농장입니다. 15년 동안 개를 길러왔지만 염소 사육으로 업종 전환에 고심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 때문입니다. 고령의 농장주들은 폐업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은 염소 사육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저희처럼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면 거의 한 80~90% 염소 쪽으로 전향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염소 경매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개고기 대신 염소고기가 대체 건강식으로 부상하면서 계절 관계없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염소 가격은 킬로그램당 18,000원 선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염소 수요가 증가하는 건 보신탕처럼 염소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건강식으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국내 염소 사육 규모도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하며 염소 경매 시장은 올해에만 10개 이상 개장했습니다. 염소 경매장이 이제 부여랑 저희가 이제 거의 2군데밖에 없었는데 올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재 13개가 염소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염소 생산액은 전체 축산업의 1% 수준으로 아직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만큼 농가들은 염소 산업이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 인구 평균 7명당 염소 한 마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명당 한 마리니까 아직도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염소 전업농과 소비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수 품종 개량 등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8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5로 전달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형편 전망, 각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 동향 지수를 산출한 지표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충청북도가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단은 충북 지역 응급의료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지원단은 향후 응급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송 지침 기준을 마련해 기관 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28회 제천 박달가요제가 오는 24일 제천 모산 비행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달가요제는 20대 1의 치열한 예선 끝에 10명이 본선에 올랐고 대상 1,000만 원 등 총 2,250만 원의 상금과 가수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제천 박달가요제는 무료 입장으로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76%로 충주 시내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것이 적발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